60선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겼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신년을 맞아서 신년 여론조사가 이곳저곳 소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지지도 30%를 넘으며 오차 범위를 벗어난 1위의 지지율을 얻은 여론조사도 발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YTN과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30.4%, 이재명 지사가 20.3%, 이낙연 대표가 15.0%, 이낙연 대표와 윤석열 총장은 더블스코어, 이재명 지사보다도 윤석열 총장이 10.1%포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3강구도 오차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이 지금까지의 결과였다면 YTN과 리얼미터 조사는 윤석열 총장이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30%대의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그 뒤에 있는 후보들의 지지율도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6.1%, 홍준표 전 대표가 5.5%, 자, 그 뒤에 오세훈 전 시장이 2.6%, 추미애 장관 2.4%, 정세균 총리가 2.2%, 유승민 의원이 2.0%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치통 이재민 기자, 이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30%가 넘었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모든 대선에서 당선자들이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 득표율이 30%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 국민 상대로 했을 때 득표율을 했을 때요. 당선자 전체가 다.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지율 30%가 맞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득표로 연결된다 그러면 사실상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수치가 틀림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이기 때문에 그 범위를 뛰어넘는 또 1등을 달리고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역시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까요? 그건 역시 불확실성이죠. 과연 진짜 대선에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어느 당과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지, 설령 대선에 출마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이제 불확실성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지지율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 지지율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건 YTN과 리얼미터 여론조사였고요.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가 실시한 한국리서치와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사뭇 달라요. 이재명 지사가 26.2%, 이낙연 대표가 18.6%, 윤석열 검찰총장이 15.3%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한국일보는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진 주자들도 함께 보시죠. 안철수 대표가 5.4%, 홍준표 의원이 3.2%, 그 뒤에 오세훈 전 시장 3.1, 유승민 의원 2.6, 황교안 전 대표가 2.0, 정세균 총리는 1.4, 심상정 의원은 1.3, 정세균 총리는 정점 1.6%. 자,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강은 뚜렷하다. 두 여론조사의 공통점. 그런데 선두는 제각각. 왜 이럴까요? 흥미롭죠? 리얼미터에서는 30.4%로 윤 총장이 1위, 조사 기간이 신년 1일에서 2일간 조사했다. 우선 ARS 2대8. 자, 한국리서치는 이재명 지사가 26%. 그런데 지난해 12월 28일에서 30일. 그러니까 좀 오래전에 조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발표한 거고, 리얼미터는 1, 2일에 조사하고 발표한 거. 한국리서치는 무선 전화 면접 100%. 자, 조사 방식에 좀 차이점도 있고요.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ARS 조사는 조사원을 거치지 않아 반문 성향 응답자가 되고 나왔지만 전화 면접에선 보수층은 응답을 꺼리고 여권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임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한규섭 교수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예요. 다들 많이 알고 이제 그 선거 때마다 워낙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국민들도 많이 아시는데, ARS하고 전화 면접 차이입니다. 저거는 ARS에서 이제 어쨌든 야당이 높아요. 여당이 좀 높게 나오고, 지금 보통 이제 리얼미터 갤럽 이렇게 보면은
추이는 비슷하게 가지만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보이지만은 절대적으로 볼 때 야당이 ARS가 잘 나오고 이제 전화 면접이 여당이 잘 나온다. 이건 뭐 항상 그러합니다. 그리고 ARS가 약간 빨라요. 전화 면접보다 그 추세가 이제 빠른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 아주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화 면접 중에 여권이 많이 나온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기자 강세인데, 여기서 공통적인 건 있죠. 이낙연 대표가 빠지고 있다는. 두 군데 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앞서 한참 이야기했던 그 사면 논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 이 얘기 계속 끌고 갈 텐데요. 정세균 총리가 앞선 여론조사에서 2%대, 또 뒷선 여론조사에서 1%대가 나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정 총리가 얘기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에다가 이거 우리 검찰총장은 좀 여론조사에서 좀 빼라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거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 그건 본인이 하셔야죠. 총리의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기관에다가 난 넣지 마라.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왜 그런 데다가 넣어서 혼란스럽게 하냐. 그랬는데 가끔 또 그 사람들이 넣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빼는 데 많아요. 자, 손정희 변호사님, 정 총리도 정치권에서는 잠재적인 강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분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데 정 총리가 조금 민망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좀 눈여겨집니다. 이거 나 넣지 말라니까 그 자꾸 넣네. 라는 쉽게 말하면 이런 발언이 또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를 넣고 빼는 게 저 인터뷰의 방점은 아니고 윤 총장이 스스로 빼라고 더 강조해야 된다라는 강조하기 위한 인터뷰로 보이는데 저는 30%까지 지금 검찰의 현직의 공무원이 이렇게 대선 후보 지지도가 오르는 것이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합니다.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윤 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정치에 몸담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는 그거보다 낮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 정치와 희망 정치를 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정말 실제로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하는 현실이 발생할 것이냐 그것도 한번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여론조사의 해석은 야권과 여권 모두에게 숙제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권이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 총장이 뜨는 것이고 야권은 윤 총장 같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심을 반영을 해서 이 희망을 가져갈 선두주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 기결되는 거거든요. 현실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이 반성해야 될 시점이지 누가 빼라 마라 하기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박정하 대변인 한편 드는 생각은 지금 총리도 내가 코로나 때문에 좀 빼달라고 했는데도 2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아까 이름이 나왔잖아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날 빼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건데 총리가 빼달라고 해도 나오고 그런 징계한 추 장관의 이름도 나오는데 검찰총장을 그런 사유로 징계했다는 것이 또 한편 다시 논란이군요. 그게 사실은 지금 리얼미터 그다음에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제가 해석하면 조금 나와요. 그런 부분이니까 리얼미터 조사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소위 본인들이 중도층 내지 무당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33.6%가 윤석열 총장, 소위 본인이 중도층이라고 무당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3.6%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20.0%, 그 다음에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15.6%가 이렇게 지지한다고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것이 그 지금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반감 내진 저항이 이렇게 윤석열 총장의 지지로 나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에 굳이 붙이면 좀 이따 저희가 뭐 다시 보겠습니다만 대통령 지지도에 대해서 한국일보 조사가 한국리서치의 조사한 거 보면은 잘했다 못했다 중에 보통 5점 척도하잖아요. 뭐 잘했다, 매우 잘했다, 모르겠다, 뭐 못했다, 매우 잘못했다. 이 매우 잘못했다라는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비중 중에 매우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중도층 내지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 저항이 그 박해를 받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으로 투영되고 반영되고 있는 거다.
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박정원 전 대변인의 해석, 흥미로운 해석인데,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지지율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30.4% 리얼미터, 한국리서치는 이재명 지사가 26.2%. 자, 윤태곤 실장님은 ARS와 어떤 그 무선 전화 면접의 차이다라고 했는데, 뭐가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요? 글쎄요,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ARS냐, 전화 면접이냐 차이 있습니다, 분명히. ARS가 좀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사실 많이 받아보지 않습니까? 기계음이 나와서 여론조사 할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끊습니다. 그만큼 응답률이 낮죠. 대신에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끝까지 응답을 하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 주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화 면접보다 ARS가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또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선이 맞냐, 무선이 맞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유선 전화가 많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유선 전화를 많이 포함시키면 아무래도 고연령층에서 많이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왜곡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도 있겠고 전 또 하나 어떤 걸 보냐면 조선일 리얼미터 조사의 설문조사 기간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일 한국일보는 오늘 발표를 하긴 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약간 시차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1월 1일 날 신년 여론조사가 이제 일제히 다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와 같이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다. 라는 게 굉장히 확연하게 인식됐었죠, 유권자들에게. 그런 다음에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더 많은 중도층 내지는 보수 쪽에서 윤석열 총장 쪽으로 더 많이 집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 그리고 유선, 무선이 어떻게 포함됐느냐, 그리고 또 함께 언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